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매거진 조다니엘입니다. 이번 주 우리 군은 어떤 이슈에 반응하고 어떤 이슈에 열광했을까요? 쏟아지는 뉴스 속에 진짜 국방 뉴스의 밑줄을 그어봅니다. 뉴스를 보는 또 다른 시선, 국방매거진 오늘도 풍성한 소식 준비했습니다. 네, 일단 오늘의 주제는 우리 군의 코로나 대응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박준영 중사, 김동희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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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번 주 국방뉴스에서는 다양한 현장 연결로 우리 군의 움직임들을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먼저 일손이 바쁜 역학조사를 돕는 수지보건소 현장을 찾았는데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특전사들과 군의관들이 투입된 곳이죠. 특전사와 수도권 지역보건소 등에 따르면 특전사는 지난달 12월 11일부터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78개 보건소에 장병 379명을 파견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달 동안 묵묵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건데요. 이 조다니엘 기자는 직접 다녀오셨잖아요. 감회가 더 새로우셨겠어요. 네, 그렇죠. 현재 보건소에는 실제로 파견이 된 지 한 달이 넘으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다양한 업무들을 하고 있었는데요.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안내 업무를 하고 있었고, 보건소 내부에 구성된 비상상황실에서 행정 업무와 역학조사, 방역 등 다양한 민원 상담의 업무를 돕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격리자 물품을 포장과 또 전달까지 하느라 매 시간 또 분주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럼 직접 보시니까 어떤 애로사항들이 느껴지시던가요? 네, 일단 수지구 보건소는 하루 평균 700명의 사람이 선별 진료를 받는 곳입니다. 우리 군 장병 4명이 투입된 곳이죠. 비상 상황이다 보니까 노동 시간도 예측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검사 결과 통보와 방역 활동 안내 전화 등 상당히 업무가 많았습니다. 거의 하루 12시간씩 행정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추위와도 맞서 싸워야 하고 혹시 모를 감염에 대비해 매일 매 끼니를 배달 음식으로 또 해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예, 여기서 특별한 장병의 커플 이야기도 소개됐잖아요. 이건 뭔가요? 네, 같은 군인과 군인 장병 커플은 아니고 이제 여기 현장에 있던 조윤수 대위 이야기입니다. 여자친구가 간호사인데요. 또 제가 현장에서 직접 사연을 들어보니까 특전사로 현장에 투입이 됐는데 사실 여자친구는 지난해 3월 초 코로나 최전선에서 가장 먼저 투입된 간호사라고 했습니다. 현장 지원팀으로 투입된 남자친구의 통보에도 묵묵히 조심히 다녀오라며 응원해주는 모습에 고된 업무에도 힘을 낼 수 있었다고 또 조윤수 대위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보건소 직원분들과 장병들 사이에서 원팀이다. 네, 이런 얘기가 있었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다녀온 수지구 보건소는 아니지만 사실 급증하는 확진자 수의 보건소 직원들 중에 쓰러지거나 휴직을 신청하시는 분들도 여럿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특전 장병들의 지원을 해줘서 매우 큰 힘이 되고 있다. 이렇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본 수지구 보건소에 투입된 특전사 장병들은 지금도 원팀이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 돕고 있다. 이런 소감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서로 생각하는 모습이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실제로 수도권 지역 보건소 등에 투입된 특전사 간부들은 최초 계획된 임무 기간이 1월 중순까지였지만 불가피한 사유를 가진 몇몇 간부를 제외하고 전원 임무 연장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제일 먼저 제가 다녀온 곳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키워드로 봤듯이 이번에는 김동희 기자가 직접 다녀온 곳이죠. 인천공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전국에 있는 공항과 항만에서도 군이 검역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네.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이 해외발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걸 막는 방역의 최일선인 거죠. 네. 특히 제가 찾았을 때는 외국발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서 국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입국자들에 대한 검역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갔을 때는 오전이었는데 좀 그때는 항공편이 많이 줄어서 약간 한산했고요. 오후 시간대부터는 조금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네, 그럼 이곳에서는 어떻게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까?
네, 우선 지원 인력들도 행정과 의료로 우선 나눠져 있지만 행정과 의료 가릴 것 없이 전방위적으로 업무를 도와야 합니다. 네. 우선 행정 인력은 해외 입국자들의 체온과 설문지 작성 결과를 확인해서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사람을 분리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모를 잠복기에 대비를 해서 개개인에게 코로나19의 자가 진단 앱과 격리 앱을 어떻게 설치하는지 안내까지 하는데요. 네. 또 외국인들과 통역을 할 수 있는 통역병들도 현장 곳곳에 배치돼 있습니다. 네, 그럼 뭐 행정 인력들이 이렇게 증상자들을 걸러내면 의료 인력들은 어떤 조치를 하는 거죠? 이 행정 인력들이 봤을 때 우선 발열 증상이 있는 사람은 군의관과 간호장교와 같은 전문 의료 인력에게 인계를 하는데요. 네. 의료 인력들은 역학조사에서 음압 격리시설 지원 등을 하고 또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검역 지원 군 상황실에서는 혹시 있을지 모르는 긴급 상황에도 항상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장병들은 지난해 1월 27일 이후 지금까지 전국에 있는 21개 공항과 항만 검역소에서 파견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행정 부문에서는 전국에 290여 명이, 의료 부문에서는 인천국제공항에 군의관 4명이 파견되어 있는 상황이죠. 네, 직접 보시니까 어떤 점이 제일 마음에 와닿던가요? 우선 직접 제가 봤을 때는 장갑을 항상 끼고 습기가 차 있는 그 손, 그리고 마스크 안쪽, 그걸 봤을 때 굉장히 불편하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거를 빨리 이제 참고 꿋꿋이 버텨내야 한다는 그 사명감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진짜 좀 뭉클하더라고요. 네. 저는 잠깐 동안 있었는데도 그렇게 힘든데 그분들은 숙식도 거기에서 다 해결하시면서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좀 불편하지만 이 임무를 완수해야 된다. 이 일념으로 하고 있는 모습이 정말 멋져 보였습니다. 그리고 인천국제공항에서는 하루에 평균 300여 명의 장병이 1년 넘게 검역과 통역 지원, 또 생활치료센터 지원 임무에 투입되고 있는데요. 네. 인천공항에 있는 장병들은 근처 연수원에서 자체적으로 격리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동할 때도 전용 셔틀버스를 탑니다. 스스로 조심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국민들이 더 안전하게 그리고 코로나19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건데요. 네. 또 그 모습을 보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엄청 또 든든하고 감동이었습니다. 네, 보셨듯이 이번에는 국군 대구병원 박준영 기자가 직접 다녀온 곳이죠. 뭐 확진자들이 직접 이송이 되는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바뀌었습니다. 현장 어떻습니까? 네,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육군 201 신속대응연합 장병들이 투입돼 방역 작업을 합니다. 매일 10명 정도의 인원이 투입되고 있는데요. 병원 내부와 외부 곳곳에 소독액을 뿌리고 닦으면서 방역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 입원과 퇴원 안내를 하고요. 코로나19 확진자가 이송되는 곳인 만큼 방호복과 마스크, 장갑을 착용하고 안전 대책을 완벽히 강구한 가운데 지원 작업이 이뤄졌습니다. 네, 여기는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고 난 후에 군의 적극적인 지원이 더 이뤄졌잖아요. 네, 지난달부터 군 병원들이 민간에 병상을 지원하기 시작한 건데요. 코로나19의 가파른 확산세에 대처하기 위해서죠. 국군 대구병원도 지난달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군의 코로나19 관련 대민 지원 현황은 누적 인원 34만 9천여 명, 장비는 2만 4천여 대로 집계됐습니다. 네, 근데 뭐 방역 인력 외에도 전문적인 의료 인력이 추가로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육군 소속 군의관과 간호장교 등 의료 인력 130여 명도 감염병 전담 병원을 비롯한 전국 곳곳의 코로나19 의료 현장에 배치돼서 의료 지원 업무를 돕고 있습니다. 국군 대구병원 현장에서는 지난달 22일부터 이 간호사 면허가 있는 의무병 4인방이 투입되기도 했잖아요. 네, 국군 대구병원에서는 임한솔 병장과 백경호 상병, 김성택, 정재웅 일병 등 의무병 4명이 경증 환자 면담, 확진자 간호 지원 등의 임무를 하고 있는데요. 간호사 면허를 보유한 이들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육군 병사 의료 지원 인력으로 감염병 전담 병원에 투입된 첫 사례들입니다. 네, 뭐 정말 뭐 감회가 새로울 것 같은데 뭐 이런 사람들 어떤 포부를 밝혔죠? 네, 국군 대구병원에서 환자 면담과 확진자 간호 지원 등 임무를 맡은 육군 7군단 백경호 상병은 코로나19 최전선으로 볼 수 있는 이곳에서 매 순간 전장에 쓰러진 전우를 돌본다는 마음으로 환자들을 돌보고 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중조기경보통제기는 한마디로 평시엔 정찰, 전시에는 정찰과 적의 정보를 한 발 빨리 추적, 탐지, 분석해 아군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지휘, 통제하는 항공기입니다. 1월 1일 오전 6시 10분 공군 제15 특수임무비행단에 도착해 국군 통수권자로서는 최초로 공군 지휘통제기인 피스아이에 탑승했다는데요. 이번엔 SNS 여론을 항해해보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지난주 유튜브 뉴스바바를 통해 가장 반응이 뜨거웠던 이 영상. 오늘의 주제는 공군의 핵심 전력 피스아이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대통령이 새해 벽두부터 초계 비행에 나서 화제가 됐던 바로 이 피스아이. 한반도 전역을 살펴볼 수 있을 만큼 뛰어난 정찰 능력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름에도 숨은 뜻이 있습니다. 일단 하늘의 지휘소로 불리는 2737 항공통제기는 말 그대로 평화의 눈, 평화를 지키는 파수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공군이 2008년 장병과 국민을 상대로 명칭을 공모했을 때 말이죠. 참 다양한 이름들이 나왔습니다. 카르구스, 스카이 커맨더, 가디언 이런 갖가지 색다른 이름들이 나왔는데요. 결국 하늘 위에서 평화를 수호하는 눈이란 뜻으로 피스아이가 낙점됐습니다. 그럼 이 피스아이를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부를까요? 호주는 호주에 서식하는 독수리의 명칭을 따서 부르고요. 터키는 피스 이글로 은근 같은 듯 다른 듯 여러 이름들로 세계 속에서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럼 대한민국 공군에서 2011년부터 운용 중인 공중조기 경보통제기 피스아이 스펙을 좀 알아봐야죠. 평시에는 정찰을 하고 전시에는 정찰, 추적, 탐지 등을 하는데요. 아군에게 정보 전달을 하고 지휘, 통제를 합니다. 또 일단 쌍발 제트 엔진이 탑재됐습니다. 이 말은 비행 개체뿐만 아니라 여기에 실린 전자기기까지 모두 풀가동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전폭은 34.4m, 전장은 33.6m, 탑승 가능 인원은 8명에서 12명이고요. 한 번 뜨면 재급여 없이 8시간 동안 비행이 가능합니다. 정찰과 탐지 기능이 최우선이면 당연히 레이더가 중요하겠죠. 탐지 레이더는 매사를 쓰고 있는데요. 탐지 거리는 최대 740km입니다. 보통 남북의 길이로 약 1000km를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피스아이 한 대면 남북의 3분의 2 거리를 정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빵빵한 전력으로 한반도 전역을 정찰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피스아이는 북한이 2017년 11월 29일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화성 15를 시험 발사했을 때 발사 후 1분 만에 처음 탐지하는 신통함을 발휘하기도 했죠. 그럼 주된 임무가 정찰인 이 피스아이의 레이더. 아까부터 계속 칭찬했던 레이더. 과연 어떤 건가 궁금하실 건데요. 일단 지상의 레이더보다 우수한 수색과 탐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360도 전방위 수색이 가능한 건 물론이고 저고도에서 낮게 비행하는 항공기도 잡아낼 수 있습니다. 또 모양부터 다른데요. 피스아이가 아닌 다른 공중조기 경보통제기들은 보통 넓은 원반형 레이더를 장착하는데요. 피스아이의 경우엔 바형식의 레이더를 장착한단 말이죠. 비교를 해보면요. 원반형은 360도 회전하면서 정찰을 합니다. 그래서 특정 목표물을 판별하는데 약 9초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피스아이 레이더는 바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늘 항상 전역으로 감시가 가능한 초긴장 상태를 유지할 수 있죠. 또 레이더 빔의 방향을 순간적으로 휙 바꿀 수도 있는데요. 360도 전방위 탐색은 물론 특정 지역의 집중 감시도 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쓸 수도 있는데요. 한 번에 3,000여 개의 표적을 동시에 추적할 수도 있습니다. 굿! 이상 평화의 눈, 평화의 파수꾼, 피스아이의 모든 것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중사의 밀리터리 카페였습니다. 국방매거진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전국 보건소에 투입된 380여 명의 특전사 장병들이 예상 기간인 1월 말을 넘겨서도 자원봉사를 희망한다는 얘기에서
코로나19 국면에서도 굳건히 국민을 지키려는 우리 군의 의지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국방 매거진은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